하루 10분 오디오북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의 첫 책으로 서광원 선생님의 시작하라 그들처럼이란 책을 골랐습니다. 오늘부터 저랑 함께 하시죠. 시작할 때 알아두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 책을 왜 썼는가? 용기라고 생각했는데 무모함이었다. 아픈 기억은 다시 꺼내봐도 아프다. 많은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나는 책을 쓸 때마다 이 아픈 기억을 즐겨 꺼낸다. 30대 시절 용기 있게 2번의 사업을 벌였다가 쓴맛을 톡톡히 본 경험이 그것인데, 말이 쓴맛이지 사실 이건 내 가슴에 있는 시퍼런 멍이다. 사라지질 않는다. 그래서 아프다. 그런데 난 왜 이 아픈 기억을 자꾸 꺼내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주저앉았던 건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멀쩡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더러는 세상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내게는 오지 않은 행운을 탓해 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었다. 무엇보다 힘이 들었던 건 아예 처음부터 엎어지고 깨졌더라면,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 곧장 다른 길로 향했을 텐데, 뭔가가 될 듯 될 듯 하다가 비껴가 버리고 올 듯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무릎이 푹푹 꺾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나에 대한 불신감이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란 무릇 든든한 자신감이어야 하는데, 2번을 그렇게 꺾이고 나자 속을 상하게 하다 못해 썩이는 것들이 매일 매시간 가슴 저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나는 안 되는가? 라는 한숨이,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체념의 수렁으로 나 스스로를 밀어넣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앉아 있곤 했다. 하지만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이 남아 있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반추해야 했다. 중요한 대국에서 진 바둑기사들은 지고 난 후에 복귀를 하는 것 자체가 쓰라린 고통이라고 하는데, 내가 넘어진 과정을 풀어헤쳐 낱낱이 분해하는 것 또한 마치 속살을 헤집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내 속을 후볐다. 그렇게 내가 해왔던 일을 분해한 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인물들의 삶을 똑같이 해체해 나의 삶과 비교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환한 세상을 힘들게 보내야 하는가? 이걸 알고 싶었다. 무엇이든 머리로 대충 그려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에는 생각한 것 이상의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과정은 아팠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대조 작업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어느 순간 머릿속이 확 밝아지면서 그래 이거야 라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 내가 왜 그렇게 나를 탓해야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실마리를 찾았던 것이다.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벼락처럼 뒤통수를 때렸다. 아프기는커녕 마치 전등 스위치를 다 켜면 온 방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뭔가로 뒤죽박죽 엉켜있고 안개가 자욱했던 머릿속이 갑자기 환해졌다. 난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무엇이었을까? 시작이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과정과 그 과정을 특징 짓는 방식이었다. 한마디로 시작하는 법이었다. 하는 일마다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그들에게는 시작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단서를 잡은 CSI의 수사관처럼 정신없이 그 단서를 따라갔다. 그런 다음 그 단서들을 가지고 다시 성공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들의 삶과 대조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시작했을까? 왜 그들만 성공했을까? 자서정 평전 그리고 자료들을 다시 보고 십수년 전의 취재 수첩들에 쌓인 먼지를 털어가며 그들이 어떻게 일에 접근했는지를 살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나 강점들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시각을 달리해서 그들이 어떻게 일에 접근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탐색했다. 워낙 묻혀있는 것들이라 쉽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니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과는 그대로였다. 역시 그들은 시작하는 법이 달랐다. 아니,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자신만의 시작하는 법이 있었다. 그래서 남다른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처음부터 앞서갈 수 있었다. 물론 재산이 많아서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서 좋은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똑같이 출발했는데 이상하게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은 안 되는데 그들만 잘 되는 사람들이다. 나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한 노력과 그들이 한 노력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성적표를 보면 이상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다. 부러움이 드는 한편으로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시작하는 법을 알고 나자 많은 의문이 풀렸다. 내가 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실패했는지도 알게 됐다. 이유를 알게 되니 나를 자꾸 수렁 속으로 빠뜨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말인데 처음에 쓴 용기 있게라는 표현은 순전히 내 생각일 뿐이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용기 있게는 사실 무모하게였다. 큰맘 먹고 뛰어드는 걸 용기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무모한 열정이었다. 한 가지 더 놀랐던 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었다. 사실 처음엔 적잖이 위로가 됐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다. 하지만 시작을 잘못한 탓에 넘어지고 깨지는 모습을 보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 꽃밭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한숨 많은 곳에 있으면 나까지 이상해진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픈 기억을 즐겨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는 나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개정판을 내는 건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어서다. 특히 21세기의 첫 10년에 이어 맞은 새로운 10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건물 초석 같은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시작부터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그들의 비결은 사실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내용을 새롭게 구성했고 읽기 좋게 바꿨다. 나처럼 가슴에 멍이 있는 사람은 물론 변화가 거칠게 출렁이는 이 시대의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서성이고 있는 이들을 위한 또 한 번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쪼록 나의 아픈 기억이 많은 사람에게 즐거운 기억을 만드는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하여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한박 웃음을 터뜨리는 환한 웃음꽃으로 피어나길 바란다. 정말이지 웃음꽃이 만발한 세상을 보고 싶다. 2011년 1월 서강원. 네, 작가의 마음이 절절히 들어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하게 앞서가는 그들은 왜 앞서갈까라고 고민하고 그들을 연구조사하면서 밝혀낸 비밀, 바로 시작이 남달랐다였습니다. 전략적인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앞서 나가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 어떤 계획들을 짜고 계신가요?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하신 분들은 좀 더 들여다보시고요.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전략적인 준비 계획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또 일의 시작이죠. 그 일의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소리가 잘생긴 남자였습니다.